안녕하세요. 강재신입니다. 오늘은 화면 안에서의 균형과 대칭,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화면 안에서의 균형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무게의 물건을 저울의 양쪽에 올려놓았을 때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되면 균형이 잘 맞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상의 화면 안에서의 균형은 양쪽 위아래 같은 무게감의 요소를 배치하였을 때 균형이 잘 맞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안정적인 구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불안정적인 구도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의 구도를 연출하고자 할 때 균형과 대칭, 그리고 방향성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화면의 구도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화면 구도를 연출하기 위해서 화면 안에서의 균형과 대칭,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배치된 요소의 무게감뿐만 아니라 화면이 가지는 고유한 무게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지각 심리학에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화면 내에서 어느 쪽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관습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 안에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가지는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뷰 장면을 촬영할 때 리포터는 왼쪽에, 인터뷰 대상자는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입니다. 화면 안에서의 균형감은 무게뿐만 아니라 색채와 개체의 수, 시선에 따라서 관객의 시선의 중심점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화면의 구도를 위해서는 대칭 구도와 비대칭 구도, 그리고 중앙 구도를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의 구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방향인데요. 이 방향성은 관객이 시간의 속성을 가지는 영상을 바라볼 때 관객의 시선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를 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좋은 화면 구도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화면 안에서의 균형감은 무게와 색채, 시선에 따라 좌우됩니다. 우리는 가끔 커다란 피사체가 화면 한쪽에 위치하고 맞은편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구도의 영상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영상에서 모두가 잘못된 구도라고 즉각적으로 느끼진 않지만 어쩐지 뭔가 불편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질량감의 균형이 깨져 있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프레임 내의 다른 한쪽에 작은 피사체를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면의 양쪽에 비슷한 무게감의 두 피사체를 배치했을 경우에는 균형감은 있지만 두 피사체가 대칭됨으로써 자칫 평범하고 밋밋한 덜 흥미로운 영상이 될 것입니다. 좋은 구도를 위해 질량의 균형을 맞추려 할 때에 사물의 실제 사이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사체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일 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인데요.
카메라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는 크게 보일 것이고,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피사체는 작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피사체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요소의 크기가 피사체의 크기와 별 차이가 없다면 집중이 덜 되는 화면의 구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화면의 구도가 균형감이 맞는 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감은 화면의 프레임 내의 위쪽과 아래쪽도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한쪽에는 큰 원을 위에, 작은 원을 아래쪽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큰 원을 아래에, 작은 원을 위쪽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보통 화면의 위쪽은 아래쪽보다 무게감이 더 큽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평선, 지평선 등 화면을 가로로 나누는 요소는 시각적인 균형을 위해서 화면의 위쪽에 배치가 됩니다. 화면의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면 오른쪽에 큰 원이 아래쪽에, 작은 원이 위쪽에 있는 경우 시각적 무게감이 큰 윗부분은 다소 작게 느껴지고 시각적 무게감이 작은 아랫부분은 다소 크게 함으로써 시각적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위쪽을 아래쪽보다 크게 놓았을 경우 위쪽의 무게감이 가중되어서 시각적인 불편함이 야기하게 됩니다. 화면의 상하의 무게감의 차이에 의해서 화면의 윗부분에 배치된 피사체는 주로 힘과 열망, 권위, 지배, 성스러운 것들을 상징하게 되고 화면의 윗부분에 배치된 인물은 화면의 아랫부분에 있는 시각적인 요소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권위적인 인물은 종종 화면 위쪽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화면 안에 요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경우 함께 군집되어 있는 요소보다 독립적인 요소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대상이 단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의 대상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경우 고립된 하나의 대상이 큰 무게감을 상대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한 개와 군집을 이루는 여럿이 시각적인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색상의 경우 색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밝은 색상이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자연스럽게 화면 안에 흰색이나 밝은 색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에 따라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의 배경이 피사체를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색상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효과적인 영상의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객이 먼저 보아주기를 원하는 부분에 가장 밝은 색상으로 요소를 배치하면 화면 내에서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밝은 컬러의 옆에 있는 피사체와 어두운 무채색의 컬러의 옆에 있는 피사체를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 화면은 피사체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왼쪽은 피사체보다는 밝은 배경에 더 시선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안에서 밝은 피사체나 밝은 배경을 포함시킬 때 명심해야 할 것은 화면 구성에서 추가적인 무게로 이 밝은 색상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편에 밝은 부분이나 사물을 배치하여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도의 화면을 보면 각각 안정감과 균형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의 지각작용은 최대한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최대한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떤 화면은 편안해 보이는 반면에 어떤 화면은 긴장감을 자아내게 됩니다. 화면에서의 대칭 구도는 대칭과 비대칭, 중앙 구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칭을 이루는 시각적인 요소는 시각적인 균형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칭성은 단순화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대칭인 시각 요소는 그룹이 되어 하나의 형태로 보이는 반면에 비대칭인 시각 요소는 하나의 형태로 인식하기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화면 안에 5개의 점들을 양쪽에 대칭적인 요소로 배치를 해보면 시각적으로 그룹화되어서 한 형태로 인식이 되는 반면에 대칭성은 깊이감은 떨어져 보이게 됩니다. 대칭적일수록 깊이감이 없이 2차원의 평면적인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의 완벽한 대칭은 정적이고 단조로운 상태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비대칭적인 배치가 필요합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화면처럼 피사체의 크기를 비슷하게 대칭적으로 배열을 하는 구도와 비대칭으로 구도를 잡는 경우에 비대칭의 구도가 조금 더 화면 안에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합니다. 또 비대칭 구도란 주로 피사체를 화면의 중앙에 놓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무게의 중심이 피사체 쪽으로 옮겨지고 화면의 균형은 깨지지만 심리적인 주목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세로로 긴 피사체를 화면의 정중앙에 배치하게 되면 화면이 수직으로 나뉘어 화면의 중앙보다는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치게 놓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수평선처럼 가로로 긴 선이 화면을 가로지를 때에도 화면의 중앙에서 약간 위나 아래쪽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로 화면이 분할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안에서의 비대칭 구도를 3등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3등분의 법칙은 황금 비율을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대 1.618 비율을 일컫는 황금 비율로부터 화면 구성 시에 균형과 대비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촬영 시에는 다소 복잡한 황금 비율 대신에 3등분의 법칙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황금 비율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3등분의 법칙에 따라 구성된 비대칭 구도와 3등분의 법칙을 따르지 않은 예입니다. 이 법칙의 원리는 프레임의 상하 좌우를 가상의 선으로 3등분한 뒤에 피사체를 이 가상선 상이나 또는 화면의 인상적인 포인트를 이 3개의 가상선이 만나는 4개의 꼭지점에 위치시킨다는 것입니다. (3등분의) 법칙은 화면 구성의 기본이 되는 오래된 법칙이지만 아직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 보이는 구도는 3등분의 법칙을 따르고 있진 않지만 화면의 중앙에 피사체를 위치시킴으로써 중앙 구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구도는 인물 또는 피사체를 화면의 중심에 배치한 구도입니다. 화면의 가운데 부분은 본래 관심의 중심이 되는 지점이므로 보는 사람이 그 소재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비의도적인 위치입니다. 이러한 중앙 구도는 피사체의 눈을 화면에 집중시키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피사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그 피사체를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처럼 수업을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뉴스의 캐스터 같은 경우도 화면에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하고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 구도를 사용합니다. 이 구도는 매우 안정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반면에 중앙에 놓인 대상물에 대한 습관화된 기대 때문에 화면 중앙에 있는 대상은 시각적으로 극적인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화면의 구도에서 방향성은 시점 이동 유발 구도라고 하는데요. 이 시점 이동은 관객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화면을 보는 관객이 화면 안에서 움직이는 피사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점을 이동하거나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화면 구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방향성인데요. 화면의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는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관객의 시선이 쏠리게 되게 됩니다. 이것을 벡터라고 하는데요. 벡터는 화면을 보는 사람의 눈길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벡터는 화면에 배열된 물체, 사람의 시선 방향 등과 같이 암묵적으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화면 앞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이나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리는 차와 같이 피사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벡터에는 그래픽 벡터, 지시 벡터, 동작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픽 벡터는 화면의 정적인 구성 요소, 하나의 라인이나 일정한 형태로 배열된 물체가 보는 사람의 시선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픽 벡터는 관객의 시선을 촬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모든 라인이 탁자 위에 꽃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은 탁자 위에 꽃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방의 모서리에 시선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픽 벡터는 배경의 구조를 활용해서 내가
관객의 시선이 머물게 하고 싶은 시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시 벡터는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거나 물체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이 앞쪽으로 향해 있을 때 왼쪽 같은 경우는 꽃이 향하고 있는 쪽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꽃이 바라보는 방향에 관객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화면 속에 인물이나 피사체가 바라보는 방향에 공간이 있어야 안정적이고 또 피사체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기대감도 유발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루킹룸이나 노즈룸이라고 하는데요. 루킹룸이 부족하면 인물이 답답해 보이고 불안정한 구도가 됩니다. 지시 벡터는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의 손이나 화살표 등으로 그래픽 벡터보다 명백하게 특정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지시 벡터는 화면 안의 피사체가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피사체가 바라보는 방향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작 벡터는 피사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피사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점이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경우 차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관객의 시선이 집중이 되게 되는데요. 평평한 길을 지나가는 경우와 사선으로 올라가는 경우 동작 벡터의 힘도 달라지게 됩니다. 벡터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 무게, 속도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체의 크기가 크고 무게감이 크고 속도감이 빠를수록 동작 벡터의 힘은 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벡터의 원리는 화면의 구성에서 루킹룸, 노즈룸과 같이 리드룸의 필요성을 설명해 줍니다. 리드룸은 인물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방향에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킹룸과 비슷한 이유로 인물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간을 두어서 화면 구성의 안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3분의 2 정도의 리드룸을 움직이는 물체의 앞쪽에 두는 것이 적당합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에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지나가는 방향에 공간을 남겨두지 않으면 매우 불안정한 구도가 됩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3분의 2 정도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드룸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작 벡터가 뻗어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움직이는 물체가 화면의 가장자리에 의해서 제지받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벡터를 잘 활용하면 안정감 있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의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화면을 구성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담을 것인가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담고자 하는 요소 중에 순번을 정해서 관객이 제일 먼저 봐야 할 곳은 어디고 관객의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생각을 하기 위해 균형과 대칭 그리고 벡터, 시선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서 화면의 구도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